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3,700만 명 이상의 미국민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현금 지원이 11주 만에 95% 이상 지급 완료돼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6천 건으로 또다시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방안의 규모를 1조 7천억 달러로 줄인 반면 공화당 상원은 9,280억 달러로 올려 초당적 타협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코러스 축제가 대변신해 9월 하순 다시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3,700만 명 이상의 미국민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미 자동차협회 AAA 측이 밝히고 있는데요. AAA 측은 미국민들이 한꺼번에 자동차 여행을 떠나면서 이번 주말 휘발유 값도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이 60% 증가해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AA에 따르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를 재가동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여행길에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AA는 필라델피아의 경우 주민 45만 명 중 94%가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아직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만큼 자동차 여행이 가장 안전한 여행 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늘어나는 자동차 여행객에 따라 휘발유 가격도 최대치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AAA는 델라웨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달러나 높은 가격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는 280만 명의 사람들이 메모리얼데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260만 명이 자동차로 여행할 예정으로 2019년 이후 최고의 교통체증을 보게 될 것이라고 AAA는 덧붙였습니다. 가장 교통체증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AAA가 예상한 교통정체 시간대는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정오, 일요일 정오 전후, 그리고 월요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메릴랜드 교통국은 자동차로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시간대 베이 브릿지를 이용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항공 여행을 하시는 경우 특히 연방정부의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미 교통안전국 TSA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해 조사에 착수한 사례가 1,300건에 이르고 이 중 60건은 폭행 사건으로 번져 조사 중이라 밝혔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여행객들은 비행기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인 이번 주 주말은 바람이 불고 비 오는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해변가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민의 85%에게 1,400달러씩 제공해온 3차 현금 지원이 11주 만에 95% 이상 지급 완료돼 전달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감안하면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IRS는 11주 동안 1억 6,700만 건에 3,910억 달러를 지급해 4,110억 달러 예산의 95%를 지급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전달이 어려운 홈리스 피플 등에 대한 지급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른 3차 현금 지원이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3월 12일부터 11주 동안 1억 6,700만 건에 3,91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는 180만 건에 35억 달러를 보냈습니다. 90만 건은 은행 계좌에 입금했고 90만 건은 종이체크로 우송했습니다. 또한 2020년 세금 보고를 처리 완료하면서 소득이나 가족관계에서 변동이 있는 90만 건에 대해 16억 달러를 플러스업, 즉 추가 지원금으로 제공했고 통상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1,400달러를 받기 위해 세금 보고한 90만 건에 19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IRS는 설명했습니다. IRS가 11주 동안 1억 6,700만 건에 3,910억 달러를 지급 완료함에 따라 당초 배정된 4,110억 달러에서 95%를 제공한 셈이 됐습니다.
아직 제공하지 못한 200억 달러는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은행 계좌도 없는 홈리스 피플 등 취약계층이 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LS는 홈리스 피플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자주 방문하는 쉘터나 교회 등 지원 기관들과 접촉해 기관들이 대리 수령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미국민들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으로 3차례에 걸쳐 4억 7,200만 건에 8,070억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차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 3월 케어 액트에 따라 2,920억 달러를 배정한 후 성인 1,200달러, 미성년 자녀 500달러씩 모두 1억 6천만 건에 2,70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2차는 2020년 12월 말 통산 예산지출 법안에 의해 1,640억 달러를 배정하고 600달러씩 1억 4,700만 건에 1,42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3차는 올 3월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4,110억 달러를 배정한 후 1억 6,700만 건에 3,910억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미 전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40만 6천 건으로 감소하며 또다시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기록해 뚜렷한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도 전체 1,580만 명으로 전주보다 17만 5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실직자들이 매주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어 고용시장이 열기를 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주 접수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0만 6천 건으로 전주보다 3만 8천 건 줄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셧다운됐던 팬데믹 이래 최저치를 매주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직전에는 한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2배 높은 수준입니다. 각 주별 상황을 보면 워싱턴 수도권에서는 버지니아가 15,000건으로 122건 줄었고 메릴랜드는 8,600건으로 200건 소폭 감소했습니다. 오클라호마가 6,900건이나 급증한 15,500건 신청됐고 캘리포니아는 1,500건 늘어난 72,000건이나 청구됐으나 대부분의 주 지역에선 감소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가 11,900건으로 한꺼번에 8,000건이나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텍사스는 23,000건으로 4,400건 줄었고 플로리다는 8,900건으로 5,700건 감소했으며 조지아는 24,000건으로 뉴욕은 19,000건으로 각 1,700건씩 줄어들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보다는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모두 1,580만 2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17만 5천여 명 감소했습니다. 주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레귤러 실업수당의 경우 364만 5천 명으로 전주보다 2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자영업자, 임시직 등이 주당 300달러씩 받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 PUA는 651만 5천 명으로 9만 명이나 감소한 반면 장기 실직자들이 추가로 연장해받는 연방 실업수당 PEUC는 519만 2천 명으로 4만 9천 명 늘어났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22개 주는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 사이에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를 없애기로 발표해 350만 명이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신 일터에 복귀하는 복직자들에게는 1회에 한해 1,200달러 내지 애리조나 최대 2,000달러씩 보너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인프라 방안의 총 규모를 1조 7천억 달러로 줄인 반면 공화당 상원은 9,280억 달러로 올리며 7,700억 달러 차이로 좁혀져 초당적 타협이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중간선인 1조 3천억 달러 안팎에서 타협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방안에서 법인세 인상과 지역정부 연방지원금 전용 등으로 아직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차기 부양책으로 내건 사회 인프라 방안을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 타협파들이 총규모의 격차를 7,700억 달러로 크게 줄여 타협에 한 발자국 다가서고 있으나 재원 마련 방안에서는 아직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협상해온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 타협파들은 사회 인프라 개선에 8년간 9,280억 달러를 투자하자고 수정 제안했습니다. 이는 원안에 5,680억 달러에서 3,600억 달러를 올린 겁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2조 2,500억 달러에서 1조 7천억 달러로 5,500억 달러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총규모의 격차는 7,700억 달러 차이로 크게 좁혀져 중간선인 1조 3천억 달러 안팎에서 최종 타협할 여지가 생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수정안은 9,280억 달러 가운데 도로와 교량 등 전형적인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 5,060억 달러나 배정해 원안보다 910억 달러를 늘렸습니다. 대중교통에 980억 달러, 철도에도 460억 달러를 투입하자고 제안해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에 근접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식수개설 개선에 729억 달러,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650억 달러, 공항에 56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제안해 백악관안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안의 9,280억 달러에는 최근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3,040억 달러 규모의 교통예산 법안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는 2,570억 달러를 늘린 것이며 이를 고려하면 바이든 안과의 격차도 여전히 1조 달러 가까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재원 마련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큰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는 확실치 않아 아직도 협상 결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바이든 안에서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 적어도 25%로 올려 10년간 2조 달러 이상 더 걷어들여 충당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 상원은 최근 지급한 주정부, 지역정부 지원금 3,500억 달러를 전용하고 휘발유세 인상으로 8년간 3,200억 달러 또는 전기차 소유주들에 대한 세비용 부과 등으로 대체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사회 인프라 방안의 초당적 타협은 물 건너가게 되며 그럴 경우 바이든 민주당은 두 가지 인프라 방안을 하나로 통합하고 총 규모는 2조 달러 내지 3조 달러 사이로 조정해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가 끝난 직후 독자 가결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코러스 축제가 대변신해 오는 9월 하순 한가위 추석에 맞춰 되돌아옵니다. 특히 올해 코러스 축제는 처음으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2번이나 열리고 한인 축제를 넘어 모든 인종들이 참여하는 다민족, 다문화 축제로 펼쳐집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 해를 건너뛰고 올해 다시 열리는 워싱턴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축제 코러스가 대변신의 9월 컴백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 코러스 축제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2번이나 열리고 한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종이 어우러지는 다민족 다문화 축제로 일대 변신을 시도합니다. 신임 워싱턴지구 한인연합 회장으로 코러스 축제를 주관하게 된 스티브 리 회장은 올해 한가위 추석에 맞춰 개최하는 코러스 축제는 북버지니아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수도권 메릴랜드에서도 개최해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연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연합회가 버지니아, DC, 메릴랜드를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버지니아다 보니까 항상 버지니아만 있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에 계신 그 메릴랜드 총련 한인회도 계시고 저희가 메릴랜드 쪽에 행사도 해야 되고 차라리 메릴랜드, 버지니아 이렇게 따로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에서 두 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에선 한가위 추석 직전 주말인 9월 18일 토요일과 9월 19일 일요일 이틀 동안 타이슨스 블루밍데일 백화점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메릴랜드에선 추석 다음 주말인 9월 25일 토요일과 9월 26일 일요일 이틀간 웨스트필드 몽고메리 쇼핑몰에서 개최됩니다. 스티브 리 워싱턴지구 한인연합 회장은 올해 코러스 축제의 또 다른 특징은 한인들만의 축제를 뛰어넘어 모든 인종들이 참여하고 일부 타민족 커뮤니티에선 직접 공연 등에 참석하는 다민족 다문화 축제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만 하는 행사였는데 올해부터 아시안 혐오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다민족 행사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코러스가 아니라 코러스 플러스가 될 거고 코러스 플러스가 되면서 다른 아시안 나라들 참가를 같이 해서 같이 아시안 혐오를 반대하는 그 타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러스 축제 준비위원회는 버지니아 축제에만 24만 내지 25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한국 전통음악과 무용, K-팝과 오케스트라, 언론사 주최 오디션 경연, 김치 페스티벌을 비롯한 한민족 문화 행사가 주를 이루고 타민족 공연도 추가해 매우 다양한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일은 버지니아의 주지사와 부지사, 검찰총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이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 후보들이 코러스 축제장에 대거 출동해 캠페인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러스 축제 준비위원회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 잇따라 개최할 행사의 80%는 잠정 결정하고 예년과 같이 한국의 유명 연예인을 초청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해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또 코러스 축제장에는 한 곳당 $2,000씩 내야 하는 음식 부스 18개와 $1,500를 받는 일반 부스 52개 등 모두 70개의 부스를 설치키로 하고 한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업체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